책 640쪽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두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농지법 제일 뒤에 있고 두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홀대하지 마시고 농지법 두 문제가 차라리 효자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요. 지금 개발행위 세부적인 것까지 해서 1.5문제. 지난주에 보셨던 도시공개시설 세부적인 것까지 1.7문제. 그거 공부하시는 것보다 농지법 두 문제가 훨씬 더 낫다고요. 그래서 농지법 공부하시기가 훨씬 편하시고. 자, 보도록 하시죠. 먼저 1장 총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1절 재정 목적. 뭐 직접 시험은 아니지만 그냥 표시하시면, 그러니까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표시요. 그러니까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돼 있죠. 그냥 뭐 그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뭐 넘기시지 마시고. 그래서 2장은 농지의 소유, 3장은 농지의 이용, 4장은 농지의 보전,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2절 용어 정의 네모 1번 농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농지 그 위에다가 지정 X, 농지는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도관농자, 그러니까 도시지역 등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관청에서 결정, 지정을 하는 거죠. 근데 농지는 따로 지정하지 않고 이용 현황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용 현황을 중심으로 하니까 이제 그 지목 얘기가 나오게 되죠. 보면요, 그러니까 농지란 전답과수원 표시요. 전답과수원 표시하시고 기울어진 선 사선 그고요. 전답과수원, 그러니까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그러니까 농작물 경작 표시요.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나, 그러니까 동그라미 번 다음에 해당하는 단생식물 재배지 표시요. 단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고요. 그 박스 기억 니은 디귿 X 하시고 박스는 X 하시고요. 단생식물을 재배한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위 1, 2에 해당하는 토지에, 그러니까 계량시설 표시요. 계량시설 이고 거기에 그러니까 그 꺽쇠가 있어야 되는데 계량시설, 그러니까 유지가 바로 붙어 있는데 그 앞에 요 꺽쇠를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줄에서 끝나는데 꺽쇠가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위 1, 2에 해당하는 토지의 계량시설, 그러니까 그 계량시설을 설치한 땅, 계량시설 부지도 농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엉망이라고요. 그러니까 계량이라고 하면 뭔가를 고쳐서 좀 더 좋게 만드는 게 계량이죠. 그러세요. 이것을 좋게 고치겠다고요. 계량. 칠판을 좋게 고치겠다고요. 계량. 자동차 주택을 계량한다고요. 뭐 종자 계량, 품종 계량 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계량이 아니라 그냥 농사짓는 데 필요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표시요. 농로, 그러니까 제방 등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 물 담아놓은 땅, 방죽 저수지, 그다음에 양수시설, 배수시설, 물 끓여들이고 물 대보내고, 그다음에 수로, 물길, 농로, 경운기 다니는 길, 제방 등이 있죠. 뭐 그러니까 저수지에 제방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로도 농지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민법의 주, 종 관계를 적용하겠다고요. 논과 논 사이에 경운기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경운기 다니는 그 길에서는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하다고요. 주, 종 관계. 또 논과 논 사이에 있는 경운기 길을 농지가 아니라고 하면 일이 더 복잡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위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표시요. 농축산물 생산시설. 그 옆에다가 부지 쓰시고요. 부지.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가세요. 박스에 가번. 그러니까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표시요.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그 다음에 나의 축사 곤충 사육사 표시요. 축사 곤충 사육사. 뭐 다의 간이 퇴비장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라의 농막 표시요. 농막. 뭐 간이 좋은 저장고, 간이 액비 저장조 등등이 있습니다. 이상들이 농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농지 지금 보신 걸, 그러니까 그 순서에 맞춰서 다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요. 그러니까 지목이 28가지가 있습니다. 28가지 중에 3가지. 그러니까 전, 답, 그러니까 과수원이면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 이상하게 되어 있지만 우선 사선 그었죠. 전답 과수원이면 농지라고요.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지목이 전입니다. 그러니까 즉 밭이죠. 그러니까 밭에 그러니까 3층짜리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농지인가요? 아닌가요? 농지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전답과수이면 농지입니다. 전에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농지예요? 아니에요? 유치원 애들은 전혀 어려워하지 않아요. 유치원 애들한테 얘기한다고 치자고요. 얘들아, 전답과수는 있고 걔네들은 농지란다.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런 게 있다고. 전답과수면 농지란다. 예, 그런데요. 전에 콘크리트가 올라서 있단다. 뭐이겠니? 농지요. 왜? 전답과수면 농지라고 하셨잖아요. 농지라고요. 유치원 애들은 안 어려워해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이것도 혼자 생각하시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전도 농지라고요. 여러분과, 저건 농지가 아닐걸? 생각하시는 분과 같은, 여러분과 같이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농지에다 불법권 충분을 올린 거죠. 내일 모레 철거하고 이 사람 잡아갖고 빵에 보내고, 2년이야, 몇 년이야, 5년이야. 5년이야, 빵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거 철거하고 다시 농지로 돌려놓을 땅이죠. 그냥 전답과 쓰면 농지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지목을 불문하고, 그 다음에 25가지, 뭐 이것저것이 있겠죠. 그 중에서, 농작물의 경작, 단생식물 재배를 하고 있으면 농지라고요.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뭐요? 도로, 국어, 종교용지, 공장용지, 대에서 농사 짓고 있으면 농지라고요. 세 번째, 국어가 엉망진창, 계량서 부지, 국어가 엉망진창이지만 농로, 그 농로도 같이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땅이죠. 1, 2번은 농사 짓는 땅을 얘기하고 농사짓는데 꼭 필요한 땅, 민법의 주, 종, 관계를 적용해서 얘도 농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요. 농산물, 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도 같이 농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농산물, 축산물, 생산시설, 부지요. 1, 2번은, 첫 번째는, 위에 거는 땅에다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산물, 생산시설, 부지로, 제일 위에,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가 있었죠. 버섯 재배사요. 버섯 종균을 땅에다 뿌리는 거 아니죠. 참나무 끊어서 토막 내놓고, 그 중에 구멍 파서, 들로 구멍 뚫어서 거기다 종균을 심어 놓는 거죠. 그걸 이제 하우스 안에 집어 넣든, 아니면 시설 안에 집어 넣든, 아니면 그냥 야외에 놓고요. 통나무 조각들을 쭉 세워놓고 햇볕 들이치지 않게 위에다 그늘 막 세워놨다고요. 그 통나무 세워져 있는 그 땅도 뭐라고요? 농지인 거죠. 나의 축사, 곤충사육사가 있습니다. 돼지를 땅에다 심어놓은 거 아니죠. 돼지가 꿀꿀꿀 뛰어논다고요. 메뚜기가 폴짝, 귀뚜라미 폴짝 뛰어댕긴다고요. 그 땅도 뭐라고요? 농지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고요. 다른 얘기로 WHO 세계보건기구도 있고 FAO 세계 식량기구도 있습니다. 세계 식량기구에서 앞으로 2050년 되면 인구의 1% 되는 사람들은 이제 곡식을 드시고 주식으로 쌀, 밀가루를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99%는 더 좋은 거예요. 고급 단백질을 드시고, 뭘 드시고요? 곤충을 드시고 하실 거죠. 영화 설국열차 이미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곡식이 더 이상 자랄 땅이 없다고요. 그래서 곤충이 인류의 주 식량이 될 거랍니다. 아무튼 그건 이제 2050년이니까 한참 남아 있고. 그다음에요. 간유 퇴비장이 그렇고, 농막, 그것도 이제 원두막 등을 얘기하는 거죠. 농사짓는데 필요한 시설들을 얘기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농막은 우리 시험하고는 이제 전혀 관계없이요. 이제 여름에, 여름이나 언제 겨울도 그렇고요. 휴가 때 가끔 저 강원도 어디 이제 산자락에 있는 펜션들 가시잖아요. 대한민국의 펜션의 80%가 다 농막이에요. 원두막이라고요. 원두막 허가를 받아놓고, 꼭 원두막을 허름하게 지으라는 법은 없죠. 원두막을 이쁘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이쁘게 지었습니다. 펜션이고 뭐가 문제가 되냐면 원두막을 돈 받고 사람들 자기 하는 게 문제죠. 숙박업 신고를 안 하고 자기 하는 게 그 문제라고요. 아무튼 그런 농막 등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농사와 관련되어 있다, 농지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양과 1번 농지에서 제외되는 건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다음에요. 네모 2번 농업인이 있습니다. 먼저 표시하고 설명드리죠.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험이 나오고 계속 내다 보니까 별 세부적인 것까지 나오고 있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두 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1000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단생식물 경작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표시요. 농업에 종사하는 자. 2번 3번 나중에 보시고, 동그라미 4번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표시요.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농업인이 되고, 다음 쪽 와서요. 네모 3번 농업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인격 갖춘 게 자인인과 법인이 있죠. 농지법,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법인이란 모지구법, 농업경제, 그러니까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표시요. 영농조합법인과 업무지원 관리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표시요.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줄에 뭐 영농조합법인 그 위에다가 그냥 딸기, 메롱 쓰시면 낫겠고요. 그러니까 딸기나 메롱 조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름에 그러니까 딸기를 사시는데 트럭에서 비닐 봉다리로 사면 요즘에는 그렇게 파는 경우도 많지 않죠. 트럭에서 비닐 봉다리로 사면 못 만나고 그러니까 그 가게 가서 곽으로 사면 곽에 옆에 어디 딸기 조합, 뭐 논산 딸기 조합 유명하잖아요. 아니면 어디 뭐 성주 참외 조합, 어디 메롱 조합, 뭐 등 아무튼 장목 조합을 얘기하는 거고, 뭐 메롱 아시죠? 큰 참외 같은 거요. 연두색이요. 뭐 멜론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뭐 근데 옛날 그 TV에 이마룡 나왔을 때는 메롱 그랬어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둘째 줄에 농업회사법인 아래다가는 그러니까 고추장 쓰시고요. 무슨 고추장 회사들 많죠. 고추장, 된장, 쌈장, 무슨 집, 김치, 뭐 어디 풀응원 등등 콩나물 회사들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농업법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무사번 농업경영, 본문요. 농업경영, 표시요.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표시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농사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아무나 농사 짓는 게 다 농사가 아니고, 그래서 농업인과 그러니까 농업법인이 있죠. 그리고 농업인의 대표적인 예로,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농업인이죠. 그러니까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사 짓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농업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농업경영 하는 자만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농지법으로 이어지고요. 대한민국 농사에 대한 법이 그러니까 이 농지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농업과 관련된 법이 20개가 훨씬 더 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뒤에 보시면서 그러니까 헷갈리고 이게 뭐지? 왔다 갔다 복잡한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지금 1000제곱미터도 아니고 그다음에 120만 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손주 딸 오면 딸 주려고 방울토마토를 10그루 키우고 있습니다. 얘는 농업경영이라고요? 아니라고요? 농업경영이 아니라고요. 농업경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농업인, 농업법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뛰어다닐 수 있죠. 강아지가 저기 뭐 공원을 뛰어다닙니다. 그거는 지금 민법에서 강아지는 인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인과 법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지법에서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사 짓는 게 뭐라고요? 농업경영이고, 농업인이 아니죠. 1000제곱미터도 아니고 120만도 아니라고요. 할머니가 농사 짓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농사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제 농지법에서 그러니까 농작업이라고 하든지 해서 농업경영과 구분을 합니다. 요 단어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업경영하는 게 농지법입니다. 그냥 모든 농사에 대한 법이 아니라고요. 농사에 대한 법은 따로 있고요. 여러 가지가 따로 있고, 농지법은 전문 경영체, 그러니까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사 짓는 게 농업경영, 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네모 5번 자경, 네모 6번 위탁경영, 나중에 볼 수도 되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네모 7번 농지의 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농지의 전용, 표시요.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 단생식물 재배, 농업생산,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표시요.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뒷문장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 법을 잘못 만든 게 아니라 한자와 한글이 다른 거죠. 한자와 한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용이라는 말에 뭐 2가지 뜻이 있다고요. 배라는 말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배. 지금 뭐 떠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봄날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친구 셋이 모여가고요. 그러니까 우리 호수공원 가서 배 타고 나가서 배 깔고 엎드려서 배나 깎아 먹을까? 그러면 배가 빵빵해지겠지? 배도 여러 가지 배가 있잖아요. 전용도 2가지 전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 오로지 누구만요? 장애인 분들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욕탕 중에서도 남성 전용 사우나, 여성 전용 불가마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듯이요. 이거는 오로지 그분들만 이용하는 게 이쪽의 전용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용은 글자는 그러니까 한글은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르다고요. 근데 첫 한자에 소리는 따오고 전이라는 소리는 따오고 그 앞에다가 차바퀴를 붙여놨습니다. 수레바퀴요. 그러니까 네모 7번에 한자 있죠. 그러니까 전용이라고요. 전용. 그러니까 구를전, 바꿀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가 굴러간다고요. 팽이를 돌리면 그 자리에서 회전을 하죠.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간다고요. 자동차 바퀴가 회전을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가 회전을 하면 우리는 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A에 있다가 그러니까 A가 아닌 그러니까 다른 걸로 그러니까 다른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가 회전하면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구를전, 바꿀전, A가 아닌 B로 바꾼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전용입니다. 뭐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은 이제 한자 빠지고 나오니까 이제 농지전용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뒤로는 그러니까 농지전용 네 글자로 나오면 농지전용 네 글자는 뭘 얘기냐면 농지를 계속 농지로 쓰는 게 아니라고요. 농지로 쓰는 게 아니라 농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바꾸는 거죠. 농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농지 전용 네 글자. 그러니까 콘크리트 떠올리시고요. 농지 전용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니까 논밭에다가 콘크리트 부으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죠. 또 다시 또 그다음에요. 아까 배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배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값이 오르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건물 걷어내고 여기다 다시 배나무 가수원 지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고요. 콘크리트로 돌아가고 나면은 저쪽 가고 나면 다시는 농지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농지 빠이빠이. 농지가 없어지는 게 농지 전용입니다. 그래서 농지는 농지로 써야죠. 그러니까 농지는 농지로 써야 되는데 이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콘크리트로 바꾸는 게 뭐라고요? 농지 전용이라고요. 농지 전용 콘크리트입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쪽이요. 644쪽에 그러니까 2장 그러니까 농지의 소유가 있습니다. 제1절 농지의 소유 제한. 네모 1번 농지의 소유 제한. 양과 1번 이상한 말을 써놨는데요. 농지 경영자 소유라고 하지 않고 원칙에 양과 1번 농지 경영자 소유의 원칙 괄호에 그 한자 네 글자요. 경자유전입니다. 그 네모 4개 있는 그 전은 아시죠? 그 위에다가 경자유전 쓰시고요. 그러니까 경자유전의 원칙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자유전은 대한민국 헌법에 붙어 있고요. 뭐 옛날 그 김병만 달인 생활의 달인 뭐 다음에 정글 추장 김병만 처음 나왔을 때 뭐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요. 누구만 뭐가 있으니까 뭐 그랬습니다. 경자 씨만 돈이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요. 경자 농업 경영하는 자만 유전 전답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발 더 나가면 그러니까 저 이 법을 만드는 동그라미들이 그 일본 지배가 그렇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36년 일제 식민지 시대가 그렇게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있고 우리말이 있는데 우리말은 안 쓰고 계속 일본말을 쓰는 걸 좋아해요. 우리말에서는 A는 B를 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운전할 때 그러니까 신호 지켜요? 안 지켜요? 신호 지켜야 되죠. A는 B를 해야 된다. 운전자는 신호를 지켜야 된다.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저 일본 애들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A는 B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한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지네들 벌레 같은 놈들이 다 끌고 나가버린다고요. 어차피 뭐 일본은 그러니까 영주와 사무라이 몇 명밖에 없었으니까 더더욱 그런 거였죠. 그것이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있어요. 그런 식이라고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라고요. 아닌 것이 아닌 것은 이죠. 아닌 것이 아닌 것은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긴 거죠. 아닌 것이 아닌 것은 긴 거잖아요. 긴 거 아니라 기다고요. 그런 거죠. 이런 식의 일본말이에요. 일본말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끔찍한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일제 지배 때, 언젠가 한두 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이제 한국인, 뭐 외국 사람도 한국 많이 살고 있고요. 얼마나 그 톨톨하고 튼튼하고 좋은 종자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1940년부터 1944년까지 조선 인구의 5분의 1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버티고 살아남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 그렇게 끔찍하게 지배를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아직도 좋아하고 있다고요. 이런 표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표현이냐고요. 뭐 일본 말들 뭐 배우다 보면 뭐 히라카나, 가나카나 뭐 이렇게 글자 몇 자 배우고 한 달만 지나고 면 마루달도록 외우는 게 낫게레바 나라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튼 그 수학한 외로운 말입니다. 그게 법에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귀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게 된다고요. 양과 1번 보시죠. 보면요. 농지, 그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 그죠?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 그죠?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그 글자를 X하기는 그렇고 글자 아래에다가 조그맣게 X 하시자고요.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아래에다가 조그만 X.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에다가 아래에다가 조그만 X. 아닌 것은 긴 거죠. 그래서 다시 줄여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경자 유전, 네 글자 경자 유전, 8글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농업경영 하거나 할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도시 사람들 귀농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 자도 포함되고요. 농업경영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농지법 어디서도 남의 땅을 빌렸으면 그 수확량의 10%를 땅값으로 내줘야 돼요. 토지 사용료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제 때는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일본 놈들이 지주가 됐죠. 지주가 돼서 그러면 10마리 생겼어요. 10마리 소출 10마리 나왔으면 지주한테 몇 마리를 주고요? 9마리요. 이제 한 마리 갖고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 쌀을 100가마 지어서 그러니까 90가마 주고 10가마 갖고 빵빵하게 잘 먹고 살겠네. 이렇게 소작을 붙여주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일제 때 만들어진 말이요. 조선놈은 때려야 말을 들어.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은 그런 얘기 안 듣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사회생활에서 특히 군대에서요. 그런 얘기들 엄청 많이 쓰고 있었어요. 조선놈은 때려야 말을 들어. 일본인들이 만든 얘기라고요. 그냥 이렇게 주냐고요. 이렇게 주면 배부른데 그러면 일본놈 말을 얘기를 듣겠냐고요. 따르겠냐고요. 절대로 이렇게 안 주죠. 그냥 딱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910년부터 해서 35년 동안 그냥 한 집에서 1년에 평균 1명, 2명씩은 굶어 죽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딱 그게 딱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한 집에서 한두 명씩은 굶어 죽어야 돼요. 굶어 죽어야. 그러니까 무서운 줄 알고 일본어 말을 잘 듣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모든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가 다 그랬었죠. 그래서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모든 나라들 헌법에 다 경자 유전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농업 경영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끔찍한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를 이제 벗어났으니까 그걸 이제 써놓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농업 국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닌 예외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 가시고요. 양과로 2번. 그러니까 본문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의 농업 경영, 표시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 표시요. 아니 할지라도 농지를 소유, 표시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예외로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양과 2번 옆에다 크게 쓰시고요. 이제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경우 3가지. 그다음 투기가 아니라고요. 어쩔 수 없이 농지를 받은 겁니다. 농업 경영과 관계없이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것을 피할 수 없이 만점말속 좋지는 않지만 그냥 쓰시죠. 불가피하게 4번과 6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농업국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농업경영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하게 허용해 주겠다. 허용하는 사유 6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유들은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경우, 불가피한 경우는 당연하다고요. 당연한 거고 허용하는 사유 6가지가 있고 뭐 그 중에서도 외울 거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요. 연령 쓰시고 그다음에서
동그라미 1, 8, 11 앞에 공적, 공적, 공적 쓰시고요. 동그라미 1번 앞에 공적, 동그라미 8번 앞에 공적, 동그라미 11번 앞에 공적, 공적인 사유 3가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과 6번 앞에 불가피, 불가피 쓰시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 2가지. 동그라미 4번과 6번 불가피, 불가피. 뭐 나머지는 이제 허용사니까 뭐 쓸 필요는 없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스에,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가도록 하죠. 동그라미 1번 국가 표시요. 국가. 그러니까 지방 표시요. 지방. 제가 농지를 소유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세종시가 돈도 없이 비리비리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그다음에 뭐 도로는커녕 문화센터 하나도 못 만들고 그러고 있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땅도 재산도 빵빵한 게 나아요. 빵빵한 게 낫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일에 잘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애당초 이거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개인들은 이걸 지켜라 라고 하는 거지. 개인들은 이걸 지켜라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적인 경우에는 이걸 적용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은 당연히 이런 개인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거죠.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을수록 좋고요. 동그라미 8번 농지 전용 표시요. 농지 전용 협의 표시요.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비되는 걸로요. 동그라미 7번 미리 표시하고 가죠. 동그라미 7번 농지 전용 표시요. 농지 전용 허가 표시요. 허가 바로 넘어서를 받거나 농지 전용 표시요. 농지 전용 신고 표시요. 신고 한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침 동그라미 7번 8번 위에 그러니까 빈자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거기다 크게 쓰시고요. 마르고 닳도록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 뭐가 있고요. 옆으로 좀 길어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까지는 행정청이죠.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은 행정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행정청, 비행만 써도 되고요. 뭐 비행자 써놓고 그러니까 공기업이 날라다니는데 비행, 아니면 비행 청소년이래. 지금 아니고요. 그러니까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를 하는 겁니다. 허가라는 것 자체가 일단 국민은 못한다. 관청에 도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관청이 아니면 뭘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청끼리는 뭘 하는 거고요? 협의를 하는 거죠.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관청이 주체가 돼서 법을 집행하는 거죠. 그런 거라고요. 그 밤에 음주단속 합니다. 음주단속 하는데, 그러니까 차가 막 계속 뭐 지나가고 있으면 이제 경찰들 이제 2줄이나 맞고 음주단속을 하는 거죠. 이제 차가 좀 한량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음주단속 경찰들이요. 너 풀어봐. 서로 서가지고 너 풀어봐. 너 풀어봐. 그러고 있나요? 그건 안 하잖아요. 국민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거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하는 거죠. 따라서 공기업 민간은 뭐 할 수 없어요. 협의할 수 없다고요. 아무튼 뭐 민간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가받는 게 기본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 뭐 특히 이제 그 자주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공기업이 초점인 거죠. 공기업은 관청이 아니라고요. 그 얘기고. 그러니까 3년 전 시험에서는 이것만 갖고 정답 6문제예요. 40문제 중에서 이것만 갖고 정답 6문제인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시험에서 그러니까 5문제는 빠짐없이 나오고요. 5문제는 나오고 한 번의 경우는 이것만 갖고 정답 6문제인 시험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행위주체를 구분할 줄 아시냐?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한다. 라고 하는 거죠. 됐고요. 다시 와서요. 그래서 동그라미 8번 책으로 보면 농지 전용 4글자 뭐라고요? 콘크리트 하겠다고 협의를 했다고요. 협의하는 거니까 누구예요? 행정청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도청을 만들기 위해서 농지 위에다가 도청을 만들겠다고요. 도청이 중요하죠. 배추보다야 도청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동그라미 11번. 그러니까 다음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 동그라미 11번에 그냥 공적 사유 썼으니까 됐고요. 뭐 따로 그냥 동그라미만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표시하는 건 동그라미 11번이요. 뭐 글자에다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다가요. 법인데요. 동그라미 기억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디귿번 농어촌 정비 법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디귿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동그라미요. 동그라미 1번 토지 수용 동그라미요. 수용 자체가 공익사업이죠. 동그라미 2번 농림부 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투자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동그라미요. 비읍번 공군토지 비축에 관한 법 동그라미요. 법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겠다고요. 법에 따라 가는 거라고요. 공적인 경우죠. 무슨 사유인지 전혀 읽지도 마시고 표시하지 않은 건 시험이 아닙니다. 잉크고요. 다시 앞쪽가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상속 표시요. 그러니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돈 좀 안 받으면 좋겠어요. 안 받겠다고요. 받기 싫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버님 어머님,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농지를 받게 된 거지. 뭐 전혀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요. 그러니까 은행 등 법정된 금융기관이 담보농지를 취득, 그러죠. 담보농지를 취득, 소유하는 경우, 과로는 전혀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담보농지를 취득, 셋째 줄 자료로 화살표 뽑아세요. 은행 등도 포함되지만 더 이제 대표적인 예가 농협, 쉼표, 농어촌 공사 쓰시고요. 농협, 농어촌 공사, 기타 등등등 그리고 은행이 포함되는 거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담보농지 취득은 뭐 결론요. 어쩔 수 없이 농지를 갖고 오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 세부적인 사유는 시험 갖고 나온 적 거의 없고요. 개인이 농업 있는 게 돈 빌려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이런 거 아닙니다. 개인이 농업 있는 게 돈 빌려주고 돈 못 갚았으니까 돈 내놔. 그래서 나 돈 대신에 돈 받았다. 그런 거 안 된다고요. 그거 안 되고 그러니까 농협,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영농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시라고요. 영농자금 빌려드렸는데 농사 지어서 무슨 소득이 생겨요. 무슨 떼돈을 벌어요. 뭐 특작하면서 특용작물 하면서 6시 대구양 3번 연장 나오면 좀 돈이 될까?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무튼 돈을 못 갚고 있습니다. 그럼 좀 기다려 준다고요. 또 깎아주기도 한다고요. 또 어떤 돈은 아예 안 받기도 합니다. 그러더라도 계속 돈을 못 갚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실채권이 쌓이고 이 농협, 농어촌공사 여기 장부에 빨간색이 계속 커져갑니다. 그럼 회사 운영을 나중에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어쩔 수 없이 첫 땅을 경매로 넣는 겁니다. 경매로 넣었는데 누구 농사 짓겠다는 사람 사가면 다행이죠.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가져오게 되죠. 처음에 농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줬다가 저 사람 돈을 뺏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농업 확대의 목적에 어긋나게 됐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농지를 뺏어오게 된 겁니다. 그게 담보농지 취득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그런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다 허용한 사유들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첫 두 줄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교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업단과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그 밖에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목적사 수행하여서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표시요.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종묘 생산지 표시요. 종묘 생산지 또는 과수, 과일, 인공 수분용 꽃가루 생산지 표시요.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해서 농림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연구 실습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요, 시험 연구 실습지에다가, 그러니까 농기계 공장 쓰시고요. 그러니까 기계공장 공장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동공업이라고 있어요. 대동중공업은 그러니까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고, 그러니까 뭐 대동공업은 대구 옆에 경산 거기에 있는 농기계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그런 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의 80%를 그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양기 아시나요? 그러니까 모 내는 거예요. 옛날에 손으로 다 모를 심었죠. 근데 이제 모판을 놓으면은 그러니까 걔가 이제 톡톡 한 서너 포기씩해서 톡톡톡톡톡 찍고 이제 모를 심고 가는 거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공장 공장장. 그러면 이양기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트랙터 콤바인 새로운 걸 만들었습니다. 신상품을 만들었다고요. 신상 만들었는데 그걸 콘크리트 바닥에서 돌려봐요? 논바닥에서 돌려봐야 돼요? 논바닥에서 돌려봐야죠. 그걸 콘크리트 바닥에서 돌려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공장 공장장은 농업인 농업법인이 아니라고요. 좀 그러니까 기계를 팔아먹자는 거지 농업경영이 아니라고요. 근데 논바닥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가 있죠. 기계를 연습할 수 있다고요.
연구해 볼 수 있다고요. 당연히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주말체험 영농 표시요. 주말체험 영농 괄호에 있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표시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을 이용해서 취미생활 여가활동으로 농작물 경작하거나 다양생 식물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말체험 영농 그러니까 주로 이제 도마도 키우거나 상추 키우잖아요. 설마 도마도 사 먹을 돈 없어갖고 거기 가서 도마도 키우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애기들 맨발로 흙 밟게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주말 체험 영농 그러니까 겉으로 얘기하는 취지는 뭐고요? 애기들 맨발로 흙 밟게 해보자는 얘기고 실제로는 뭐고요? 7번이요.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업경 하는 거죠. 농업경 아닌데 농지를 소유하게 한다고요. 즉 도시민이 그러니까 농지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더 투자할 수 있게 투자처를 확대해 준 거고요. 동그라미 5번 8년 이상 표시요. 8년 이상 농업경영 하던 자가 이농 표시요.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그러니까 농촌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시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도시로 나왔으니까 다들 성공하시겠죠. 성공하시겠지만 그런데 성공할 때까지 시골에 든든한 백 그러니까 비빌 언덕 있으면 마음이 푸근할 거잖아요. 중간에 도시로 나왔는데 아이고 중간에 아유 이렇게 공기가 나쁜 줄 몰랐네요. 나 다시 돌아갈란다.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 지금 도시로 나왔으니까 농사 안 짓고 있지만 옛날 자기 땅 일부를 소유하게 해준다. 다음 쪽 동그라미 7번이요. 그러니까 농지전용 허가 표시했고요. 농지전용 신고 표시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농업 국가가 아니잖아요. 벤처바이오, IT 그런 것들 돈 되는 거죠. 그런 일자리 공장을 만들겠다고요. 좋은 일이죠.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논밭에다 콘크리트 붓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고 또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신고서만 내고 농지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하는 거고 공기업 민간은 관청이 아니죠. 공기업 민간은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8번 봤고요. 동그라미 9번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4조 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표시요.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 대통령자는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 정비법 해당 규정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개발사업지구 1500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다음 내용을 쓰죠. 농지 개발사업지구라고만 놓고 보면 여기는 개발사업,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농지를 개발한다. 그래서 농사를 전문적으로 대대적으로 지어보자 인 것처럼 느끼게 딱 써져 있다고요. 또 그 주변 조항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 9번 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법 24조 2항의 해당 규정은 뭐냐면 거기에다가 관광휴양지 쓰시고요. 농어촌 관광휴양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사를 대대적으로 지어보자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겨울 지금 겨울 중에서도 요즘 엄청 추운 거죠. 또 여름 되면 또 엄청 더울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우면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학원에 하루 종일 계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학원 냉방 빵빵합니다. 또 아니면 더우니까 영화관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 갔다가 또 이제 은행 갔다가 은행 가봤자 30분 앉아 있으면 그 경비 아저씨 와서 나가라고는 못하고 내 주변을 뱅뱅뱅 돈다고요. 나가라는 얘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덥죠. 그래서 오늘은 저 계곡 나가서 물놀이 하고 오자. 그래서 발 담그고 놀다 오자. 아니면 계곡에 가서 책 보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수박 담그고 얼때하려고 이제 다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물 나오는 어느 계곡을 찾아갔다고요. 수박 사들고 막걸리 사들고 책도 이만큼 사들고 갔습니다. 근데 물 졸졸졸 흐르고 딱 발 담그기 딱 좋은 자리에 거기서 또 알맞게 딱 평상이 있네요. 아이고 고마워라. 어떻게 우리 올 줄 알고 여기 평상이 있네. 앉으면 닭도리탕 2개요. 닭도리탕 어떻게 하나 갖고 안 되겠니? 하나 시키려면 내려와. 평상 앉지 말고 내려와. 이 바닥에 비닐을 깔고 앉고 평상에 앉아 있으려면 닭도리탕 2개는 시켜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닭볶음탕이군요. 저 외로운 말도 도리. 그러니까 요거 쓰는 보도리 새요. 그거 쓰면 안 되는데 평상에 앉으려면 닭볶음탕 2개요. 혀도 안 돌아갑니다. 그런 자리들이 뭐예요? 농어촌 관광휴양지 농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평상에도 돈 받는 거 한 90% 넘게 다 불법이죠. 다 불법이에요. 법으로 허용된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마을 동네 청년들하고 어깨 싸움 하기도 쉽지 않고요. 아무튼 그렇긴 합니다만 여기는 뭐냐면 농업경영이 아니라고요. 그냥 오리땅 닭탕 파는 곳을 얘기하는 거지
농업경영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10번.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방 농지 중 제일 꼭대기부터 제일 아래까지 평균 경사 표시요. 경사. 유리 15분 이상인 농지 표시요. 농지가 있죠. 그러니까 경사 농지 비탈진 땅 농사 짓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농업경영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경우 세 가지. 아이고 공법 두 번만 들어도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담보농지 취득 여차저차해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 됐고요. 허용하는 경우 여섯 가지가 있는데 뭐 글자 외워서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뭐 시험에 그러니까 한 해에 6개 문제의 정답.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매년 4문제 5문제씩은 나온다고 그랬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고 그래서요. 요거 갖고는 계속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고 농지 전용이지만 관청에 허가받지 않는다 협의한다. 그다음에 공기업 개인은 허가받거나 신고를 해야 된다가 이제 문제의 중요한 하나이고 다음 갖고는 쟤네들 창의력이 별로 없다고요. 문제를 어떻게 꼬아서 내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냈다고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동그라미 9번에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몇 조요? 그러니까 24조 2항에 따른 농지개발사업지구 그 관련된 조항을 다 써야지 농지개발사업지구 6글자만 썼다가는 농지개발사업지구에 담겨있는 내용이 엄청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문제 오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무서워서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 갖고 낸 게 그러니까 전용 협의와 허가신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이상 농사 짓다가요 8년 내기 좋잖아요. 숫자예요. 8년 이상 8년 이상인데 5년 이상이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예, 틀렸습니다. 한번 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지나서 또 한 번 냈어요. 2년 지나서 요거 갖고 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 OX X형 그러니까 1년 지나서 중개법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5년 이상 끈질겨요. 지조는 있다고요. 아니면 산수가 약한 거죠. 8년 이상이면 8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게 1, 2, 3, 4, 5, 6, 7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상 초과 그런 거 배웁니다. 1, 2, 3, 4, 5, 6, 7이 있는데 1, 2, 3, 4, 5, 6, 7 그걸 어려워한다고요. 그래서 누가 앞에 놈이 5년 냈어요. 그러니까 뒷사람도 또 5년 냈고요. 5년 요것만 3번. 나머지 갖고 시험 문제는 많이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고 대한민국 헌법에 붙어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출제할 게 딱 이 정도예요. 이겁니다. 요거에서 이제 한 발 더 응용되어 나간 게 좀 더 어려운 건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시고 먼저 강의 노트 보시면 또 이걸 메모하시라고 바쁘셨는데 예 아무튼 그러니까 메모하는 건 좋은 거고요. 강의 노트에도 있고요. 강의 노트 보시면 강의 노트에 몇 쪽인가요? 69쪽이죠. 69쪽에 6편 농지법 6-1번 3칸 중에 두 번째 칸 농지가 있었죠. 전답과수원 농작물의 경작, 자연생식물 재배, 농노등, 농지개량시설 부지,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가 있었고 6-2번 경자유전과 예외 옆으로 5칸 첫 번째 칸 경자유전, 농업개혁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첫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 농업개혁 하지 않아도 농지 소유할 수 있는 경우 세부적으로 11가지 크게 3덩어리가 있죠. 둘째 줄 공적사유 3가지, 불가피한 경우 2가지, 허용하는 경우 6가지가 있습니다. 6-3은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토막상이고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70쪽에 6-4요. 그래서 이제 쉽게 나오면 이제 여기에서 나오고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농지법 2문제인데 2문제 중에서 경자 유전 요거 갖고 0.9문제 0.9문제니까 거의 매년 한 문제는 나온다고요. 쉽게 나오면 여기고 좀 어렵게 나오면 70쪽에 6-4가 됩니다. 그러니까 6-4 첫 줄이 있고 표가 2개라고 치죠. 두 번째 큰 표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그 큰 표에 둘째 줄이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X 동그라미 XX 동그라미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를 한다 안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차이들까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것만 좀 익숙해지시면 나중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러니까 다음 책 자료를 짚으면 그러니까 책이 지금 645쪽까지 왔죠. 책이 645쪽이었고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농지 소유에서 그러니까 나오는 토막 한 토막이 더 있다고요. 근데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좀 넘어오시면 그러니까 책 몇 쪽이냐면 653쪽이요. 653쪽에 그러니까 3장
그러니까 농지의 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의 이용은 그러니까 띄엄띄엄 나오긴 해요. 띄엄띄엄 나오긴 하지만 뭐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의 이용, 농지는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잘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게 없다고요. 예,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잘 이용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두 장 넘어와서 656쪽에 제3절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가 있는데 7번 보시죠. 경자 유전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거죠. 농업경영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달리 얘기하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제가 농업경영을 해야죠. 근데 임대차가 뭐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 농지 소유한 사람이 뒷짐 주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땅 빌려 쓰는 사람 임차인 있잖아요. 어떻게 소똥이네 농사는 잘 되는가? 근데 왜 지난달 월세 안 들어왔대? 뭐 그러고 다니는 게 임대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극히 예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 갖고 이제 한두 번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나왔던 이유는 그러니까 민법에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언젠가는 배우실 거예요. 뭐 배우기도 할 겁니다. 이제 약자 보호, 임차인 보호 규정이 있는데 거기는 그건 틀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것을 이쪽 농지법에다 다 복사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그쪽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문장은 5줄짜리 문장 중에서 쉼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하면서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제 아무튼 농지법이 다른 게 들어온 거죠. 개정이 돼서 그것 갖고 나온 적이 있고, 그냥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아시면 다 푸는 문제들 그런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고, 설마 공법에서 민법을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시면 그 다음에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장 넘어와서요. 661쪽에 4장 농지의 보전이 있고, 그러니까 농지의 보전 이제 두 덩어리가 있는데 두 덩어리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고 이제 4장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